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벚꽃이 만발을 했죠. 저도 저번 주 말에 3월 말이었나요? 제가 사천을 좀 다녀왔네요. 사천을 다녀왔는데 진짜 벚꽃이 이번에 좀 빨리 핀 것 같습니다. 와, 그 정말 이쁘게 핀 벚꽃에 일하러 가는 모습은 좀 암울하죠. 다들 가족 단위로 여행도 많이 오고 하셨는데 일 갔다 왔습니다. 사천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물론 평가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날이 좋을 때 가족과 또는 좋은 분들과 함께 나들이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과장기한 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 항목 하나에 연결된 점수가 거의 20점이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욕구사정입니다. 욕구사정. 몇 번을 강조해도 이 항목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항목은 없다 보시면 되세요. 이 욕구사정에는 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4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우리 방문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 복지용구 모든 기관에 평가 항목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항목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욕구사정이 4점이고요. 위험도 평가도 연결이 됩니다. 위험도 평가 4점, 급여계획성과 연결이 되죠. 4점, 급여계획 적절성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3점, 거기에 급여적용 결과평가까지, 결과평가가 4점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최소 B기간, 즉 우수기간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항목이 욕구사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매뉴얼적인 거는 기본표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뉴얼 보고 가겠습니다. 이 항목은 간단합니다.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면 급여 개시 1까지 욕구사정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욕구사정을.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욕구사정이 계속 진행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르신이 2023년 2월 1일 날 만약에 새로 급여 개시일이 2월 1일이라고 한다면 욕구사정은 2월 1일 이전에, 즉 1월 31일이 됐든 1월 29일이 됐든 1월 28일 날 욕구사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급여개시 1까지 급여계획서, 우리 공단에 통보하는 급여계획서가 입력되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2월 1일 날 욕구사정을 했다면 1년에 한 번이죠. 즉 2023년 2월 1일 날 욕구사정을 했다면 2024년 1월 31일 이전에 다시 한번 욕구사정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즉 평가 기준도 보시면 욕구사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 2월 1일 날 욕구사정 우리가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6개월이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공단에서 재인증이 돼가지고 우리가 공단의 급여계획서를 다시 대통보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욕구사정을 또 다시 해야 되느냐 마느냐, 우리 위험도 평가 항목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만 하면 적용이 만족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월 1일날 우리가 욕구사정을 했다면 8월 1일날 공단의 급여계획을 통보를 할 때 욕구사정을 하든 안 하든 평가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2월 1일 했다면 그 다음에 1월 31일 이전에 욕구사정만 진행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욕구사정이 만족되기 때문에 꼭 그 공단의 급여계획을 다시 통보할 때 낙상요청 인지 욕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평가 기준대로 편하게 하고 싶어 하시면 처음 욕구사정 작성된 그 날짜로부터 1년, 즉 365일 안에 한 번씩만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갈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에 급여계획을 입력을 할 때 다시 한번 욕구사정과 낙상요청 인지를 측정을 해서 공단에 급여계획을 입력하시는 형태도 좋은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나눠 가지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욕구사정 1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서식이죠, 서식. 우리 욕구사정 서식은 제가 얼마 전에 모 기관에 갔는데 서식을 정말 2015년도 정도에 우리 한 장, 두 장짜리 욕구사정 서식들을 쓰셨었어요. 그 서식을 아직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공단에서 나온 욕구사정 서식이 있잖아요. 자, 무슨 서식이냐면,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우리 지금 화면에 보고 예전부터 우리 썼었던 욕구사정 서식이죠. 공단에서 나온 걸로 처음부터 신체, 질병, 재활, 간호, 인지,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 영양, 가족 및 환경, 그 다음에 자원이용 욕구, 수급자 및 보호자 개별 욕구, 총평, 이렇게 들어가는 이 어떻게 보면 9버전의 욕구사정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작년 5월에 우리 공단에서 공단 운영 서식으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신서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앞에 보여드렸던 구서식보다는 이 새로운 욕구사정 서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느 서식을 써야 평가에서는 인정을 할까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서식을 써야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이 서식을 써야 인정을 할까요? 자, 평가에서는 간단합니다. 평가에서는 자, 매뉴얼 보시면 8가지 항목이 모두 확인되면 서식은 인정이 됩니다. 이어서 말하는 8가지 항목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신체, 질병, 인지, 의사, 영양, 가족 및 환경, 주관적 욕구, 자원형 욕구. 이것만 들어가면 평가에서 인정을 해요.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제가 뭐 오프라인 교육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버전이라고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이 서식과 그다음에 뭐 재작년 뭐 5월 정도에 발표된 이 서식 둘 다 평가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저 8가지 항목이 모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공단에서 예를 들어 이 새로운 화면에 보이시는 서식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를 써야 되는구나 해서 이걸로 많은 기관들이 바꾸셨어요. 이렇게. 근데 평가에서는 만약에 평가가 발표되기 이전에 지금처럼 재작년 5월에 이 서식이 발표가 됐잖아요. 만약 이 서식으로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이번 평가 매뉴얼에 욕구사정은 반드시 이 서식을 쓰라는 거 매뉴얼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매뉴얼 어디에도 그런 말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따라서 기관에서 판단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새로운 걸 써야겠다 그러시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일반 상태, 주요 질병 상태, 신체, 재활, 간호처치, 인지, 뭐 의사, 가족 지지체계, 주거환경, 이용하는 희망 복지연구, 수급자 및 보호자 개별 욕구, 종합의견 이 형태의 서식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다 나는 그래도 어차피 평가에서 크게 뭐 감점도 없고 똑같다고 인정이 된다면 난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예전 서식으로 쓰겠다 하시면 둘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끔 저한테 그러면 물어보세요. 하 과장은 어떤 서식을 쓰냐고. 자, 저는 어떤 거 쓸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뭐 기관 들어가보면 뭐 전선 업체들이든 많은 서식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공단 어떻게 보면 신서식 형태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는 예전부터 썼던 이걸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걸 쓰느냐? 일단 쓸 게 적잖아요. 앞에 아까보다 새로 써야 될 것들은 일반 상태부터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써야 됩니다. 더 많은 거. 근데 우리가 평가에서는 8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제대로 기록하라는 것만 잘 기록되어 있으면 평가에서 감점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예전부터 사용했던 욕구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 말 쓴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이걸로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기관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새로 바뀐 걸로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나 예전부터 썼던 게 편해. 그럼 그걸로 하셔도 돼요. 단지 저는 예전부터 썼던 형태의 욕구사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가지 항목이 모두 적용돼서 평가 기준에 다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거래처 제가 지금 해드린 기간이 지금 이제 9개 기간이 끝난 것 같은데요. 9개 기간이 끝났지만 모두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서식을 쓰시든 저 서식을 쓰시든 자 그거를 꼭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정하시면 되세요. 자 서식을 정했다면 이제 욕구사정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작성을. 근데 작성하기 전에 제가 이 화면에 보이신 이 신서식 쓰시는 분들 꼭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신서식으로 욕구사정 작성을 하실 때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이 주요 질병 상태 있죠. 주요 질병 상태에서 이 칸이 없어요. 공단에서 나온 거 보시면. 그래서 주요 질병 상태에 우리가 보통 보시면 예를 들어 신체 상태다 그럼 밑에 종합의견 넣고 신체 상태, 종합의견, 재활, 종합의견, 뭐 간호처치, 기타 종합의견 이렇게 판단 근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가에서는 단순 체크리스트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종합의견이나 판단 근거를 이게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판단 근거나 종합의견을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식이 재작년 5월에 발표가 될 때 이게 없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없게끔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 거래처나 제가 서식을 나눠드릴 때 이거를 종합의견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공단에서는 여기다 이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또 네모칸의 V표 후 주요 질병은 종합의견에 상세 기록을 해라.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오프라인 교육 때 많은 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렸을 때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이걸 다 못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왜냐면 기존 서식에는 언제나 자 기존 서식 잠깐 볼게요. 이게 기존 서식은 언제나 이렇게 보면 신체 상태 판단그 주요 질병에다 판단그 판단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 이렇게 있는 대로 사용을 했는데 느닷없이 서식이 바뀌면서 종합의견 판단근거는 없애버리고 주요 질병은 종합의견 서술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를 못 보신 거예요. 못 봐가지고 저 내용을
안 적었어요. 안 적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주요 질병 상태에 단순 체크만 하셨다면 평가에선 점수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요 질병 상태에 저처럼 칸을 만드시거나, 그죠? 칸을 만들어가지고 워드로 다시 이 부분만 쳐가지고 교체 작업을 진행하시던가 하시거나, 아니면 주요 질병을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시는 종합의견에 적으셔야 돼요. 적으실 때 우리 시작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 내가 종합의견에 우리 적어놨다. 근데 적어놓으신 게 뭐냐면, 자, 화면 보세요. 뭐 중풍, 편마비로 인하여 어르신의 신체, 어르신의 상태는 부분 도움입니다. 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면 이거는 어르신의 종합의견을 적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하신다면 반드시 이 정도 내셔야 됩니다. 주요 질병 상태 판단 근거.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서 현 어르신의 과거 질병은 중풍아디 편마비, 인지 저하, 그죠? 배설 기능 저하가 있음. 이렇게 쓰시고, 현 질병도, 변화 없이 질병이 유지되고 있음. 이렇게라도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합의견에다가.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보세요. 이것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빼고, 이렇게라도 적어 놓으셨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다른 말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하로 인하여, 이제, 신체는 안 좋고, 그죠? 인지도 안 좋고, 어르신이,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면, 이건 주요 질병에 대한 판단이나 상세 근거의 의견이 되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처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요런 형태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평가에서도 저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들이 평가 때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필을 해봤자 먹히지도 않아요. 분명히 서식에 저게 찍혀 있었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서식에 주요 질병 종합의견 상세 기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하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 서식으로 욕구 사정을 해 오셨다면 이 주요 질병 상태가 내가 적어놨 날 보시라 이거예요. 안 적어놨다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형태로 하시든가, 이런 형태로, 아니면 내가 주요 질병에 안 적어놨다면 내가 도저히 여기다 못 적겠다 하시면 여기 주요 질병 있죠? 여기다 칸을 지금처럼 만드세요. 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칸을 만들어가지고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적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죠. 우리가 기관에서 손으로 쓰신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손으로 쓴 기관들은 이 페이지만 다시 손으로 써야 돼요. 아니면 그 밑에다가 손으로 좀 더 중복해 쓰시면 돼요. 밑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비우고 밑에가 종이 페이지상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커서 보이시죠? 여기 제가 숫자 여기다가 손으로라도 쓰시라 이거예요. 현 어르신의 질병은 중풍, 편마비, 고혈압, 당뇨가 있는 상황임. 과거에 현재 질병은 상태 변화 없이 동일한 질병을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요. 만약 수기로 쓰는 기관이라면, 만약 근데 내가 워드로 친 기관이다. 한글이라 됐든 엑셀이 됐든 워드로 친 기관이라면 반드시 여기다 칸을 아까처럼 만들어가지고 칸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넣으시던가 해서 이 첫 번째 페이지를 다시 출력해서 교체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내용을 마지막 종합 의견에다가 요렇게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최소 이렇게라도 넣어가지고 교체를 해서 주요 질병 상태에 대한 종합 의견 또는 판단 근거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서식을 공단에서도 왜 굳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칸을 넣어줬으면 우리 원장님들이 1년 반을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이거를 수정 보완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보지 못한 우리 잘못도 있어요. 우리 잘못도. 저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왜 칸에 ቢ었지? 이상하다 하고 그냥 집 아무 생각 없이 넣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걸 못 봤어요. 이거를 확인 안 했어요. 그냥 칸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오늘 지금 욕구사정 1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욕구사정은 영상이 한 5개 정도가 올라올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욕구사정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안의 내용을 뭘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식은 예전 걸로 할 거냐 지금 걸로 할 거냐. 만약에 지금 걸로 한다면
주요 질병 상태 조심해야 되는 거 먼저 말씀드렸고, 욕구사정 2편에서는 욕구사정 작성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욕구사정 3편에서는 그럼 이 욕구사정을 토대로 급여계획에 어떻게 반영해서 뭘 더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게 3편이고요. 4편은 그럼 우리가 급여 제공 적절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슨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나요? 그럼 변경되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그 기록에 맞게끔 계획을 새로 구성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냐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와 얘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안내해드리는 네 번째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욕구사정이 올라가고 급여계획이 구성되고 최종 1년 안에 우리가 새로 신설 항목이죠. 평가번호 29번 급여적 결과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결과평가를 언제 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지 연동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욕구사정 1편 영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쭉 연달아 나가니까 4월 한 달 내내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내 걸로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제가 욕구사정 일단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아셨죠? 자, 앞으로 가야 될 게 많고 설명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방문그룹이 됐든 주간보고가 됐든 내가 우수기간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반드시 감점 없이 넘어가야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욕구사정 1편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2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